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이민규 교수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끌리는 사람은 1%가 다르다. 제 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. 며칠 전에 저희 연구실에 어떤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. 상당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학생인데, 고등학교 선생님 잘 계시냐? 연초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. 이런 인사와 함께, 한번 찾아오겠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, 연초에 바쁠 텐데, 굳이 찾아올 것까지 있냐? 잘 지내고 나중에 혹시 이쪽으로 들릴 일이 있으면, 들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, 굳이 한번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. 그리고 나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. 우선 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. 그랬더니 그 학생 얘기는 그래요. 실제로 그 학생은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성실했어요. 그리고 학교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예상했던 대로 그 학생은 회사에서도 굉장히 부지런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. 그 학생 얘기로는 자기만큼 아마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. 난 아침 일찍부터 회사에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했는데 나하고 같이 회사에 들어갔던 내 동료는 나만큼 열심히 하진 않았다. 그런데 그냥 오히려 잘린 것이 아니라 뭐 했을까요? 승진했다고요. 너무 억울하다는 거. 요지는 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잘렸다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아무개야, 네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했다는 그것만으로 자네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난 모르긴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은 선생님 정말 생뚱맞네. 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 때문에 잘렸다니 이 말이 안 된다 이거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. 자네가 구조조정에서 잘린 사람이 아니라 고용주라고 생각해보자. 그리고 내가 고용주라면 아침 일찍부터 회사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그것만으로 회사에 남겨두면서 봉급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. 내가 고용주라면 난 그건 아닐 것 같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왜?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사무실에 오겠죠. 캄캄할 때 사무실에 오면 뭐 해야 됩니까? 먼저? 불을 켜야 되겠죠. 불을 켜면 그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? 회사에서 내겠죠. 아침에 일찍 오면 늦게 오는 사람보다 화장실을 더 많이 쓸까요? 적게 쓸까요? 저는 더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해요. 물을 더 많이 마실까요? 적게 마실까요? 저는 더 많이 마실 거라고 생각해요. 복사지 한 장이라도 더 많이 쓸까요? 적게 쓸까요? 저는 더 많이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. 최근 들어서 저는 저희 대학원생들에게, 특히 저희 지도학생들에게 그 뻥튀기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해주게 됐는데요. 강원도 산골에서 뻥튀기를 하시는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어요. 이 할아버지는 지금 75인데요. 그때 다 방영 당시에 75인데 무려 45년 동안이나 뻥튀기를 하고 사신 거예요.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항상 뻥튀기를 하러 가면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랑 같이 가세요.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항상 그 장터 그 자리에서 뻥튀기를 하시는 거예요. 이걸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는 거예요. 그 강원도 산골의 장터의 모습, 그리고 거기서 이제 뻥튀기를 하시고 저녁에 이제 지는 해를 뒤로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, 이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 앵글로 참 잘 잡아서 정말 그림같이
잡아서 정말 참 아름다운 그 산골 풍경을 볼 수 있고, 또 저녁에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나무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이 밥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그 한편의 시 또는 뭐 그림 뭐 이런 그 생각을 떠올리게 했었는데요.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지 일을 선택해서 평생 동안,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평생 동안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아름다운 거 아니냐.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직업병이라고 하면 뭐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그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들의 표정을 관찰한 결과 정말로 아름다운 표정이 아니었어요. 왜냐하면 특히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하루 종일 장터에서 뻥튀기를 같이 하시는데요. 거의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. 그리고 그 추운 날, 오늘같이 추운 날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그 장터에서 같이 나눠 드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장터에 국밥이 그 한 그릇에 2,000원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. 같이 한 그릇 사서 나눠 드시면 될 텐데도 같이 그 차가운 도시락을 나눠 드시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그 두 분의 표정이 결코 밝은 표정이 아니에요. 그리고 그 프로그램 끝날 때쯤 해서 그 리포터가 그 할아버지에게 질문해요. 할아버지, 평생 동안 한 가지 일을 할머니하고 함께 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할아버지의 대답은 저를 굉장히 실망시켰어요. 전 최소한 난 아프지 않고 평생 동안 이 일을 해온 거에 대해서 참 행복하게 생각해요.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. 이런 답이 아니었어요. 뭘까요? 이거였어요. 생각은 무슨 생각?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했지. 먹고 살기 위해서 했지. 그러니까 요즘 뭐냐면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정리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. 이것이 내 인생이란 말인가? 네. 나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다 이거. 평생 동안 한 가지 일을 해왔는데 겨우 이건가? 이런 표정이었어요. 여러분도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. 75세. 그 할아버지의 연세가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사실 나이라는 건 금방이에요. 그죠? 금방 75이 된다 이거. 통계에 의하면요. 실제로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딱 뛰어들면 80% 이상은 평생 그 일 밖을 못 벗어나요. 그 경계를.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교훈 어떤지 모르겠어요. 요즘 그 신세대들의 학교 교훈은 뭐 상당히 튀는 것도 많고 그런다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느 학교를 가나 거의 비슷비슷했어요. 교훈은. 이런 거예요. 교훈은 되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. 그죠? 첫 번째, 기억으로 시작되는 교훈. 떠오르는 거 있어요? 기억. 그래, 근면. 이거 교훈뿐만 아니라 서운도 많아요. 둘째, 지읒으로 시작되는 교훈. 정치. 이것도 역시 교훈뿐만 아니라 사운도 많아요. 가운도 많아요. 네. 세 번째, 근면, 정질, 시옷으로 시작되는 거 뭘까요? 저희 세대가 같은 세대인가요? 제가 71학번인데 아니겠죠? 자,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교훈을 다 맞춰내셨다 이거. 그럼 뭐예요? 대부분의 학교에서 또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대부분의 집에서 가훈이나 또는 사훈이나 교훈으로 이걸 쓴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렇게 산다면 인생은 참 행복할 것이다. 제대로 사는 것이다.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야말로 이거 자체였어요.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할아버지는 그 뻥튀기 기계를 손질하고 할머니는 도시락 싸고 또 청소하고 이제 나갈 준비하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뻥튀기 한 만큼만 돈 받고 뭐 속일 거나 있겠어요? 속일 것도 없겠죠. 그런데 결론은 뭐야? 이것이 내 인생이란 말인가?
왠지 교훈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? 교훈적으로 사는 것인데 정말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. 최소한 이런 식으로 산다면 저는 최소한 만족은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조금 더 바란다면 플러스 뭐도 해야 돼요.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근면, 정직, 성실 플러스 또 하나 있어요. 1. 뭘까요? 검소까지. 그 추운 날 2,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안 사드시면서 도시락을 싸서 두 분이 나눠 드셨다 이거. 이게 검소하게 사셨어요. 그렇다면 아주 만족한 삶이 돼야 되고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면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? 저는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부자. 근데 이 두 분은 제가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결과 둘 다 아니었어요. 만족하지도 못하고 부자도 아니었어요. 이거 뭔가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. 뭐가 빠졌을까요? 퀘스천. 질문이 없었다 이거. 한 번도 스스로에게 질문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예를 들면 어떤 질문? 자,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이 할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해봤다면 이 할아버지의 삶은 달라졌을까요? 아니면 안 달라졌을까요? 추측해보세요. 첫째, 나는 왜 뻥튀기를 해야만 하는가? 질문 해봤을까요? 안 해봤을까요? 저는 안 해봤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나는 왜 이 자리에 왔는가? 질문 해보셨어요? Maybe. 자, 이런 질문 또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. 나는 왜 이 장터, 이 자리에서만 뻥튀기를 해야만 하는가? 그 프로그램에서는요, 45년 동안 그 장터, 그 자리에서 뻥튀기를 했던 걸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. 근데 심리학자인 저는 전혀 아름답지 않다 이거예요. 왜 그 자리에서만 뻥튀기를 해야만 하냐 이거야.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?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뻥튀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. 자, 나는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만 뻥튀기를 해야만 하는가? 나는 왜 강냉이만 튀겨야만 하는가? 이런 질문. 나는 왜 오는 손님만 받아야 하는가? 이 질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려. 이거 1분 걸려요? 안 걸려요? 0.5초면 돼요.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봤다면 저는 이 할아버지는 45년 동안 이 질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던지면서 뻥튀기를 했다면 아마 팝콘 회사에 사장이 돼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는 매우 행복한 표정으로 귀가하는 할아버지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. 실제로요, 이 할아버지뿐만 아니에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이 없이 사는 거예요. 실제로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,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해요. 참 아이러니죠. 왜 그럴까? 저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. 죽으라고 여자 쫓아다니면서도 한 건도 못 올리는 남자들 있어요. 그죠? 계속 물만 먹는 남자들 있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그죠? 여러분들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네요. 윤 선생, 영어 선생님들 아이를 가르치러 또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러 오늘 집을 나선다. 질문합니까?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아침에 마주치면 이런 질문해요. 너 왜 학교 오니? 그러면 참 황당한 질문이죠. 대부분의 학생들은, 대부분이 아니라 100%의 학생들은 학생은 그냥 당연히 학교 가는 걸로 생각해요. 그래서 교수가 왜 학교 오니?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황당한 표정을 지어요. 그럴 때는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. 네가 스스로 오늘 아침에 학교 올 때 그런 질문을
해봤는지를 생각하라. 그 질문을 한 번 던진 사람하고 던지지 않은 사람은 5년, 10년, 15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물에서 놀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. 뭐보다 중요하다? answer. 질문은 항상 답보다 중요하다. 학생들에게도요. 여러분들 영어 가르치죠.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영어를 가르치는 거야. 답보다 중요한 거는 항상 학생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가르치는 거야. 이 단어는 왜 내가 배워야 하는가? 이 문장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가? 이 문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고사해야 되는가? 이 질문을 수시로 던질 수 있어야 돼, 스스로. 학생들이. 선생님들조차 질문을 안 던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? 학생들은 전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. 어떤 명언이냐면요. 이런 명언이었어요.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.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피할 수 없다. 카메론 속담이에요. 자, 우리 이번 시간 정리하고 끝내기를 하죠. 첫째, 이것이 내 인생이란 말인가? 이런 후회스러운 경험을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고 난 다음에 하지 않으려면 수시로 뭐를 해야 됩니까? 질문해야 되죠. 왜? 질문은 훨씬 답보다 중요하니까.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피할 수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다음 세 강좌 동안에는요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. 첫 번째, 끌리는 사람은 1%가 다르다 그러는데 정말인가?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? 두 번째, 끌리는 사람은 1%가 다르다 그러는데 그 1%의 차이는 무엇인가? What? 그 다음에 세 번째, 그 1%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how? 어떻게 할 것인가? 이번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